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략만 살길이다. 인천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제 2020년도 1회 2회 전기산업기사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은 이제 전력공학이니까요. 전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과목이니까 21번부터 출발할 것이고요. 제가 오늘 풀어드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의 주안점을 딱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어디 잡으시냐면 오늘 푸는 요령을 가장 빠르고 쉽게 가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문항을 볼 건데요. 우리가 항상 보시게 되면은 수력발전, 즉 화력 발전 파트가 대략 한 두세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문제들이 있고요. 즉, 이벤트성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나온다기보다는 아주 중요하다기보다는 어쩌다 나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버리고 가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는 훨씬 더 이롭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이 문제는 버려도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알고 와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버리라고 하시는,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들은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자꾸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쉽고 빠르게 가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2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풀어드릴 문제는 전기산업기사 제1회 2의 문제부터 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출발해서 같이 나가도록 할게요. 자, 21번부터 들어갑니다. 전력공학이고요. 전력공학. 전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기 때문에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시는, 자격증을 취득함에 있어서, 많이 중요합니다. 자, 21번부터 출발을 하도록 합니다. 21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8장 보호계정 및 개폐장치에서 배웠던 바로 보호계정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얘기가 나냐면, 전압이 일정 값 이하로 되었을 때 동작, 벌써 여기서 끝난 거야. 전압이 일정 값 이하의 시 동작, 거기까지만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는 바로 거기가 되겠습니다. 전압이 내가 평소에 쓰는 전압보다 부족하다는 얘기지. 낮다는 얘기입니다. 일정값 이하라는 얘기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족이니까 바로 누가 동작합니까? 언더볼테이지 릴레이, 즉 UVR이라는 놈이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누가 들어갈 거냐면 UVR, 부족 전압 계전기라는 놈이 되겠고, 이 놈을 이제 자동제어 기구보드로 표시한다면은 우리는 27번이라고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전압이 정정치 이하로 되었을 때는 바로 이 놈이 동작하면 되겠다. 때문에 답은 바로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가나다라로 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번 들어갑니다. 자, 22번은 이제 수력, 발전공학 중에 수력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이 정도 문제 솔직히 버리셔도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자, 반동소체의 일종으로 주요 부분은 러너, 그 다음에 안내날개, 스피드링 및 흡출관 등으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뭐가 있었냐면 흡출관이라는 놈이 들어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되어 있으면 50에서 500m 정도의 중락차 발전소에 사용되는 수차. 자, 맨 앞에 첫 번째 어떤 조건이 들어가냐면 반동수차란 말이 먼저 들어갑니다. 반동과, 우리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눠보거든요. 바로 어떻게 나눠보냐면 충동수차와 반동수차 두 가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충동수차는 딱 한 마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 즉 물레방아처럼 생겨있는 바로 누가 있습니까? 펠턴수차라는 놈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놈은 바로 뭡니까? 고낙차용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반동수차란 말이 들어가니까 충동수차, 즉 펠턴은 빠져야 됩니다. 나머지 중에서 이제 고르시면 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뒤쪽에 두 번째 줄 끝에와 세 번째 줄 앞에 보시면 50에서 500m 중락차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락차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중락차용으로 쓰는 건 딱 두 가지가 있겠어요. 바로 누가 있냐면 프란시스 수차라는 놈이 있고요. 프란시스 수차. 항상 제가 뭐라고 하냐면 프란다스계를 연상해라 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프란시스 수차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누가 있었냐면 요 사료 수차라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바로 중락차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악차용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튜블러 수차하고 카플란 수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중락차는 누가 있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번에 나와 있는 프란시스 수차라고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하나 잡아주시면 되는데, 그런 놈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이걸 빡빡 외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23번 들어갑니다. 페란티 현상 밑줄 빵 쳐놓으시고요. 우리 페란티 현상이 뭡니까? 이거는 우리 기사 문제에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었고, 요번에 산업계에서 출제가 됐는데, 일단은 페란티 현상이 뭔지 먼저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되거든. 페란티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한전보다도 우리 집 전압이 높아진 현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발전기 쪽에서 전압이 높아야 되고 부하 쪽에서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오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그죠? 그런데 역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발전기 용량보다는 선로 C 때문에 충전 용량이 커지면서 오히려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흘러올 수가 있어 없어? 못 흘러온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기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자기 여자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전력계통에서는 바로 뭐라고 하냐면 페란티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페란티 현상이라는 것은 무부하 C의 송전단, 즉 선로의 C에 의해서 정전 용량 때문에 송전단 전압보다도 우리 집 수전단의 전압이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지금 원인은 제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선로에 있는 C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선로의 정전 용량 C가 될 것이고요. 이제 하나 더 해드리면, 그럼 이제 원인이 누구야? C잖아. 그죠? 그럼 나는 만약에 이 페란티 현상을 잡을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누굴 달아줘야 될까? C의 반대 L을 달아줍니다. 어떻게 달아줄까요? 그렇죠. 탁월한 선택입니다. 잘 달아주면 됩니다. 아니야, 잘이라기보다는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직렬이야, 병렬이야라고 할 거거든. 근데 이때는 병렬로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병렬 리액터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병렬 리액터를 설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는 얘를 갖다 뭐라고 합니까? 불로 리액터를 설치합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놈이 바로 페란티 현상의 원인이 되겠고, 그에 따른 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꼭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번 문제 갑니다. 자, 24번도 수력 발전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인데요.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력이 좀 자주 나오는 얘기고 조금 출제 빈도도 조금 높은 문제가 되겠어요. 자, 전력계통이 경부하시나 또는 다른 발전소에 발전 전력에 여유가 있을 때 이 잉여 전력을 이용해서, 즉 잉여 전력, 남는 전력을 이용해서 전도기로 펌프를 돌려서 물을 상부위 저수지에 저장하였다가 필요에 따라서 물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겠다. 다시 무슨 얘기냐면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남는 전력을 이용해서 다시 물을 끄집어 올려놔. 그랬다가 나중에 첨두부하가 걸리면 다시 내려보내면서 발전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죠. 요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양수식 발전이다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 우리 전기기사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취수 방법, 즉 낙차에 따른 분류와 운용 방법, 유량에 따른 분류를 봤을 때 그 유량에 따른 분류에서 바로 누가 있었냐면 양수식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양수식 발전, 요 놈이 바로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나번하고 잡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25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25번 열의 일당량에 해당되는 단위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열의 일당량이라고 밑줄 한번 딱 쳐놓겠습니다. 이거는 좀 단위적인 문제다 보니까 우리 전력이라고 하기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전력 파워니까요. 그쪽으로 이제 잡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인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열의 일당량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열의 일당량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지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열의 일당량이란 것은 열에 대한 일의 당량. 쉽게 말하면 열 1kcal에 해당되는 일의 양을 갖다가 우리가 열의 일당량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양이란 말이 나왔잖아. 항상 제가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양은 양으로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양이 바로 뭡니까? 열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력은 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마력이란 놈 있잖아. HP. 마력이란 놈을 갖다가 전력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와트로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마력이 대략 0.746kW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력이란 놈은 전력으로 환산이 가능하고요. 양이란 놈은 양으로 갈 수 있어요. 즉 전력 양이란 킬로와트 아워, 이런 놈들은 킬로칼로리, 즉 열양의 단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얘기를 해드리냐면, 양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바로 누가 들어가야겠다는 얘기야? 킬로칼로리라는 열량 단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봤을 때, 일단 가나다라 딱 봤을 때 킬로칼로리가 들어간 놈을 딱 보셔야 됩니다. 열의 일당량이니까 뭡니까? 열량에 대한 일의 양이라는 얘기죠. 열량에 대한. 즉 열량에 대한하니까 대한은 항상 어디에 들어가야 돼? 분모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1의 양이니까 1이라는 게 뭐예요? 줄이지 않습니까? 줄은 어떻게 나와야 돼? 내가 어떤 놈을 들고서 이동을 해야 돼. 그럼 이놈의 무게 킬로그램 있을 것이고 이동한 거리니까 미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1의 양을 갖다 딸 때는 킬로그램 미터로 환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열의 일당량이라는 놈은 킬로그램 미터 퍼 킬로칼로리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열량에 대한 일의 양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에서는 바로 몇 번이 있냐면 4번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옆으로 이동해서 26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가공전선을 단도체식으로 하는 것보다 같은 남면적에 복도체식으로 하였을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 물어봤습니다. 즉 복도체로 했을 때 우리 복도체 언제 배웠습니까? 2장에 보시게 되면 선로정수와 코로나가 나오잖아요. 그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단도체가 어쩌고저쩌고 복도체가 어쩌고 배웠는데, 자, 우리 복도체를 쓰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좋아집니다. 복도체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한 쌍의 도체를 보내는 것보다 여러 개를 보내는 게 좋다라는 얘기잖아.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집 앞에 차선이 1차선만 있었거든. 근데 얘를 갖다가 2차선, 4차선 확장 공사한 거야. 그럼 좋아지는 거 나빠지는 거예요? 좋아지겠죠. 왜 좋아집니까? 그렇죠. 같은 시간대 더 많은 양의 물자를 운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도체에 비해서 복도체도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복도체, 도체 수가 많아지게 되면 같은 시간대 더 많은 양의 전력을 운반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복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지켜보세요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전선의 인덕턴스가 감소, L 감소. 복도체는 좋은 거야. 근데 L은 나쁜 놈이잖아. 나쁜 놈이니까 당연히 작아지겠습니다. 아니, 제가 맨날 나쁩니다. 왜 나빠져요? 라고 하는데 보세요. L 값을 갖다 구하시게 되면 0.05 플러스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갑니까? 0.46장 5끝 로그 10에 R분의 D가 들어갈 건데요. 만약에 복도체 방식을 쓰게 된다면 그 도체 수만큼 얘를 나눠주셔야 되겠어. 그 다음에 여기는 등가 반경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놈이 커지니까 얘네 값은 작아질 거고요. 얘가 커지니까 얘네 값은 작아질 거고요. 때문에 얘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L이라는 놈은, 나쁜 놈은 좋은 방식을 쓰면 무조건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L과 앙숙관계 있는 게 누가 있어요? C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이 작아지면 반대로 C는 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 L은 작아집니다.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 C는 감소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C는 오히려 커져야 되겠지. 그리고 L과 C는 같은 세상 못 산다 그랬잖아. 서로 앙숙관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몇 번이 틀렸다? 2번이 틀렸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27번 문제 갑니다. 27번. 자, 27번 연가 동그라미 빵 치겠습니다. 우리 연가가 뭡니까? 즉 각 선로에 정전 유도되는 크기와, 즉 C는 C끼리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각 선에 전자 유도되는 크기, L은 L끼리 똑같이 하겠다. 다시 말하면 C와 L을 같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라 모든 상의 C는 C끼리 똑같이 하고 모든 상의 L은 L끼리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바로 몇 등분을 합니까? 선로를 몇 등분? 3등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상의 위치를 바꾸는 대체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C는 C끼리 똑같이 하고 L은 L끼리 똑같이 하다 보니까 각 상에 L과 C가 다 같아질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 우리 먼정수 평형, 선로정수 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자, 선로정수는 누구 있었어? R, L, C, G가 있는데 RG는 문제가 안 되잖아.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L과 C가 문제였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를 다 똑같이 하겠다. 각 쌍의 선로정수를 평형시키겠다.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임피던스 평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부수입이 생기죠. 첫 번째, 통신선에 대한 뭔 장애가 방지돼요? 유도장애가 안 생겨요. 유도장애가 방지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렬공진에 의한 이상전압이 발생하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렬공진 방지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 부수입이 같이 들어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연가의 효과로 거리가 볼 수 없는 것 했으니까 1번 선로정수 평형 좋은 얘기가 되겠고요. 2번 대지 정전 용량의 감소. 자, C값이 작아졌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 똑같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몇 번이 틀렸다? 바로 나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뭐라고 나오냐면 각 쌍의 선로정수를 평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요. 아니면 연가를 합니다. 즉 선로정수 평형시키기 위해서 몇 등분을 해야 됩니까? 3등분.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아닌 것 효과로 거리가 먼 거 이렇게 많이 물어봐. 왜? 세 가지가 나오니까. 첫 번째 주목적 선로정수 평형, 두 가지 부수입. 첫 번째 유도장애 방지, 두 번째
직렬공진 방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더라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나머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8번 얘기 들어갑니다. 28번 발전기나 변압기 내부고장 검출 밑줄 빵칩니다. 발전기 변압기 내부고장 검출이야. 항상 우리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이 내부고장 검출입니다 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뭐 읽을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무조건 묻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먼자만 찍어라. 차자만 찍어주세요 라고 했잖아. 차. 그죠? 차자만. 그럼 여기서 차자가 있는 건 바로 뭐가 있습니까? 비율차동에서 답은 4번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는 29번 문제 갑니다. 송전선로 역섬낙 방지 밑줄 빡칩니다. 역섬낙 방지. 자, 역섬낙이 뭔지 여러분들이 알고 하셔야 되는데 철탑 날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선로가 있고요. 이렇게 선로가 지짐을 있고 선로가 지나간다 해볼게요. 이때 우리 철탑은 접지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됩니다. 바로 몇 종 접지? 1종 접지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특고압 아니면 고압, 특고압, 기기기구, 철대, 외함은 1종 접지하게 돼 있습니다. 자, 접지했다는 얘기는 여기는 누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야? 저항값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빵! 하고 낙뢰가 치게 되면 이놈이 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저항이라는 놈을 흐름을 도와주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가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가고 싶어도 짜증이 나서 못 갈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아우 치사해서 안 가 하고 거꾸로 치고 선로 통해서 이동해 버립니다.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는 것을 바로 우리는 뭔 섬낙이라 합니까? 요게 바로 역섬낙이라고 하는 거죠. 역섬낙. 자, 그러면 이 역섬낙을 줄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지금 원인은 얘니까 얘를 줄이면 되겠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야? 땅에다가 길게 묻어주는 거야. 이걸 갖다 우리 바로 무슨 지선? 매설지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섬낙 방지 하면 무조건 매설지선이 나와야 되겠지. 자, 그렇다면 29번에서는 역섬낙 방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매설지선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가나다라가 없어.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야? 철탑의 저항값을 줄일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때문에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몇 번에 있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은 답 4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옆풀이 중에서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30번은 우리 1장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송전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교류 송전 방식과 직류 송전 방식을 비교했을 때 교류 송전 방식의 장점에 해당합니다. 교류. 자, 여기서는 결론은 우리가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교류 송전 방식이잖아요. 요 놈에 대해서 장점을 적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류의 장점은 제가 딱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된다 그랬는데 일단은 교류의 가장 큰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올렸다가 낮췄다 할 수 있어요. 그죠? 바로 변압기량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홀수만 잘 조정해주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올렸다 낮출 수가 있어요. 즉, 요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승합, 강압, 변경이 용이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승합, 강압, 변경이 용이합니다 라고 첫 번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 교류는 여러분들 단상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선풍기. 선풍기는 단상이잖아요. 이걸 갖다 꽂았을 때 돌아야 안 돌아요? 잘 돕니다. 그죠? 근데 원래 단상은 안 돌아요. 왜? 교본작이기 때문에 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돌리기 위해서 아니다 뭘 넣어줍니까? 이 콘덴서라는 걸 넣어줘. 콘덴서. 그래서 돌리는 거거든. 그런데 이 교류 3상을 쓰게 되면요. 3상을 쓰게 되면 각 상마다 위상차가 3분의 2 파이 라디안. 다시 말하면 120도만큼 위상차가 갔기 때문에 알아서 회전합니다. 즉 요놈의 가장 큰 장점은 교류의 가장 큰 장점 무슨 자기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바로 이 회전 자기라는 건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 아무리 높고 크다 하는 즉 고압 대전류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차단하기가 아주 쉽죠. 그 다음에 교류를 싹 쓰게 되면 일괄된 운용을 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교류의 장점이 되겠다. 그래서 요것만 알고 가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그에 따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장점은 했으니까 이 중에 있는 거 하나만 딱 찍으시면 되겠네. 그죠? 바로 몇 번? 1번에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얘기는 다 직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1번 문제 가볼게요. 31번은 계산 문제가 될 것인데요.
9장, 10장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10장, 배전선로 정기적 특성값 계산. 자, 단상인선식 교류배전선이 있습니다. 전선의 한 가닥 저항이 0.15. 한 가닥 조심해야 돼요. 한 가닥입니다. 우리 단상인선은 무조건 두 선 기준으로 했잖아.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0.25ohm입니다. 부하는 순저항 부하야. 자, 순저항 부하라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역류 코사인 세타를 얼마로 보란 얘기야? 1로 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인 값이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니까 리액턴스도 그냥 없애버릴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전압이 100V고 3kW입니다. 급전점의 전압이라고 물어봤어요. 결론은 급전점의 전압을 우리가 VS라고 표시한다면 급전점의 전압이란 놈은 우리 지배 전압에 선로 발생하는 뭔 강하야? 전압강만 플러스하면 되겠다는 얘기야. 자, 이 문제에서 결론은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너는 전압강을 구할 수 있니?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전압강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류가 있을 때 아니면 없을 때. 지금은 전류가 있나요? 없잖아. 없으니까 뭐분의 P야? V분의 P 곱하기 R 이렇게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단상 이선에서는. 그죠? 원래는 뭐 삼상이면 R 플러스 X 탄젠트가 들어갈 거지만 여기서 필요가 없겠어요. 역률이 1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그대로 보겠습니다. 우리 집 전압이 100V예요 라고 주어졌고요. 플러스 하기를 우리 집 전압이 그대로 100V예요 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3kW니까 30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은 0.15인데 일선값이라는 조건이 들어갔잖아요. 무조건 2배를 해주셔야 되겠어. 0.3이라고 해주셔야지. 단상 이선은 무조건 두선 기준입니다. 나머지는 다 일선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대략 얼마 나옵니까? 109V가 나와요. 자, 109V가 나오니까 가다가다로 봤을 때 근사값으로 봐보면 누가 있어요? 110V에서 답은 나번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에 32번 문제 갑니다. 32번도 8장 보호계정 및 개폐장치에 대한 얘기인데 계전기 특성 중에 보면 동작 시한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동작 시한에 따른 분류에서 반환시성, 과전류 계전기 우리 반환시성 동그라미 빵 칠게요. 반환시성. 일단은 여기서 반환시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반환시성. 자, 반환시성 계전기는 왜 반자가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무조건 어떻게 동작해야 돼? 요 놈은 반대로만 동작하면 되는 거야. 반대. 어떻게 반대예요? 동작 전류가 작을 때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반대로 이 고장 전류가 커지게 되면 시간이 짧아집니다. 바로바로 동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 반대로 동작합니다. 라고 해서 반환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험장 갔을 때 누구 찍으면 돼? 반대니까 반비례하는 것만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반대로 들어가는 거 바로 몇 번 있습니까? 반비례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건 답 3번에 나와 있네요. 그 답을 3번 하고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은 뭐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전압강화 얘기가 될 건데 뭐라고 하냐면 지상발을 가진 삼상 3선식 일단 삼상의 동그라미 빵칩니다. 삼상 배전선로 또는 단거리 선로의 송전거리에서 선로에서 선간 전압강화 동그라미 전압강화. 자, 결론은 이 문제도 바로 뭐냐면 전압강화 2를 너는 구할 수 있니?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전압강화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전류가 있을 때 없을 때. 자, 근데 가나다라 먼저 봤더니 요놈은 다 전류가 있네요. 전류가 있으니까 우리는 전류 I 한 다음에 뭐 코사인이냐? 바로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라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위에 읽다 보니까 3상이란 말이 있었잖아. 그럼 뭔 3 따라 들어가야 돼? 루트 3 하고 따라 들어가면 되겠지. 이게 바로 기본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모른다 할지라도 위에 3상이란 말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루트 3 들어가는 게 답일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 답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3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4번은 1장 전선로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송배전선로의 진동, 방지 대책 밑줄칩니다. 진동. 우리 진동 방지 대책 쓰는 게 바로 누가 있습니까? 뭐 댐퍼, 뭐 아머로드, 뭐 클램프 등을 바꿉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놈이 될 건데 나번에 나와 있는 쪼임새라는 거는 우리 진동 대책을 위한 부품은 아닙니다. 우리 클램프, 뭐 전선 클램프나 이런 것들을 뭐 가벼운 곳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뭐 댐퍼를 설치하고 뭐 스토프리지 댐퍼, 토셔널 댐퍼, 그 다음에 아머로드를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들이 다 진동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조임새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5번 문제 갑니다. 단락전류 제한 밑줄 방치겠습니다. 단락전류 제한. 우리 리액터 종류 배운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바로 무슨 리액터를 말하는 거냐면 요 한류 리액터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한류 리액터라고 나온다면 단락전류 제한이라고도 하지만 제가 또 하나 적어놓으라 했잖아. 다른 말로 했을 때 뭐라고 나와요? 차단기 용량 감소라고도 시험에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차단 용량 감소. 뭐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는 여러분들한테 차단 용량 감소라고 나온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단락전류 제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바로 한류 리액터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리액터 종류가 4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누구 있어요? 직렬 리액터, 병렬 리액터, 소호 리액터, 한류 리액터에서 4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 직렬 리액터는 바로 제5고조파 제거할 때 쓰는 놈이고, 병렬 리액터는 아까 전에 배웠던 23번 나왔던 페란티 현상 방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호 리액터는 진학전류를 제거하는 중성적 접지할 때 나왔었잖아. 바로 그 얘기가 될 것이고, 지금 나오는 한류 리액터가 단락전류 제한 또는 차단 용량 감소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36번 되겠습니다. 36번은 이동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36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36번은 우리가 조상설비 용량에 대한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36번. 자, 뭐라고 나왔냐면요. 어느 변전 설비 역률이 60%에서 80%로 계산하는데 2800kV의 전륜용 캐패시턴스가 필요하였습니다. 이 변전 설비 용량이라고 하면서 킬로와트, 즉 소비 전력과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세타1을 세타2로 계산할 때 필요한 콘덴서 용량입니다. 그래서 콘덴서 용량을 갖다가 QC라 한다면 P에다가 가로 열고 기본식 탄젠 세타 1 마이너스 탄젠 세타 2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역률이 0.6이었었고요. 역률이. 요놈을 갖다가 역률을 0.8로 바꾸겠대. 그때 요놈이 2800이 필요했대. kVA가. 그러면 이때 소비 전력은 얼마니? 라고 지금 요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얘를 구하면 얘만 넘어가서 나눠만 주면 되겠네. 그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소비 전력을 P라고 봤을 때요. 위에는 누가 올라갑니까? 바로 콘덴서 용량이 들어갈 거니까 2800 kVA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는 코사인의 사인이잖아. 그죠? 역률이 원래 얼마였어? 0.6. 그렇다면 사인은 0.8.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역률을 얼마로 계산합니까? 0.8로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사인은 0.6 하고 들어가야 되겠지. 뭐 이렇게만 계산기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유명한 문제일 거예요. 여러 번 숫자도 안 바뀌고 똑같이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4800kW라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1번이라고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7번 문제 봅니다. 자, 37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9장 배전선로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교류 단상 3선식 배전 방식을 교류 단상 2선식에 비교하면, 그러니까 단상 3선식을 2선하고 비교하면 얘는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단상 3선식을 갖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누굴 기준 잡았어요? 단상 2선식을 기준 잡아서 어떠니라고 물어봤는데 요 놈은 두 종류의 전원을 얻을 수가 있어. 다시 말하면 전압 V가 바로 몇 배가 된다는 얘기야. 2배가 되고 있어요 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첫 번째 전압 강화 볼까요? 전압 강화는 어떻습니까? 전압의 반비례 관계에 있네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당연히 전압 강화가 몇 분의 1로 감소합니까? 2분의 1로 작아집니다. 감소합니다. 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전력은 커질 거니까 이 효율 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효율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전압 강화는 줄어들고요. 효율은 높아집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3번 하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이동해서 38번 들어가 볼게요. 38번 들어갑니다. 자, 우리 발전 파트 문제를 뺀 나머지는 지금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배전 선로 전압을 루트 3배. 오, 여기서 중요합니다. 일단 전압 V가 몇 배가 됐대? 루트 3배라고 주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동일한 전력 손실률로 송전할 경우에 송전 전력 동그라미 칩니다. 송전 전력. 자, 손실률이 일정할 때 전력 P는 전압 제곱의 비례입니다. 이 기본식을 모르면 여러분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루트 3배가 됐으니까 당연히 몇 배가 나오면 되겠어? 3배 하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주 뭐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죠?
답은 3번. 다음에 39번 문제 가겠습니다. 39번. 주상변압기 2차측 접지, 미주얼 박치입니다. 2차측 접지. 우리 2차측 접지는 몇 종 접지 해줍니까? 바로 2종 접지를 해줍니다. 2종 접지를 우리가 왜 해줍니까? 바로 변압기가 있을 때 1차 측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1차 측이. 그 다음에 2차 측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2차 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2차를 갖다가 우리가 2종 접지를 해주거든? 왜 해주느냐? 이유는 바로 이런 얘기야. 고압과 저압, 1차, 2차가 혼촉사고 나버리면 변성은 안 되고 고압이 그대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1차와 바로 2차에 혼촉을 방지하겠다는 얘기죠. 즉, 쉽게 말하면 이 혼촉에 의한 전위가 상승하는 것을 잡아주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4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끝으로 우리 4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자, 40번에서는 우리 고장 계산에 대한 얘기가 될 거예요. 자, 100MVA의 3,3변압기 200K를 가지고 있는 배전용 2차 측의 배전선의 시설할 차단기 용량은 얼마입니까? 단 변압기 병렬로 운전되며 각각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20%고 전원의 임피던스는 무시하겠습니다 라고 들어갔는데요. 얘는 바로 이제 우리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전원 라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변압기가 두 군은 200으로 설치됐으니까 변압기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이쪽도 변압기군이 하나 또 설치가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런 다음에 2차 측이 있겠고 여기에 차단기를 설치할 건데 요 양을 갖다가 요 놈을 갖다가 구해달라 지금 이런 얘기잖아. 그죠? 용량은 얼마였습니까? 똑같이 100MVA가 나왔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20%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차단기 용량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 문제에서 바로 차단기 용량을 갖다가 PS다라고 한다면 퍼센트가 있다라면 이때는 퍼센트 Z분의 위에는 100 곱하기 P 이게 바로 기본식이 되겠지. 자, 이랬을 때 퍼센트가 들어갈 건데 두 마리가 있어요. 요쪽도 있고 요쪽도 있고. 자, 그럼 얘를 기준 잡았을 때는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으니까 무슨 연결이야? 병렬입니다. 병렬일 때는 똑같은 놈이 두 마리니까 어떻게 구할 거야? 밑에는 더해주고 20 플러스 20 밑에는 더해주고 위에는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20 곱하기 20 또는 같은 놈이 두 마리니까 반치기 해도 됩니다. 반 나눠도 됩니다. 때문에 이때 몇 프로 나와요? 10%. 자, 그럼 이제 위에다 넣어보겠습니다. 위에 봤을 때 퍼센트가 10%다라고 나왔고요. 위에는 그대로 100이 들어갈 거고요. 용량은 100MVA라고 나왔으니까 그대로 1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한 마리만 날려주면 되는 거니까 결론은 얼마 나오면 되겠어? 1000MVA가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MVA라고 나와 있는 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래서 40번까지 같이 풀어봤는데요. 발전 문제가 대략 한 3문제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략 2문제는 버리는 문제였고 나머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갖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1, 2회 전력 여기서 풀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3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